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자, 연말이라 돈 쓸 일 많으시죠? 하지만 쓸 땐 쓰더라도 아낄 땐 꼭 아껴야 할 텐데요. 자, 이런 돈 관리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하시는 분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해보시죠.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도 부자 이제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꼼꼼한 재무 설계 도와주실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오프닝 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연말이라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돈을 좀 덜 쓸 수 있는 팁 뭐 있을까요? 아,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네, 팁 드리기는 쉬운데 실천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연말에 대부분 돈 나가는 게 사실은 모임하고 선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모임 2개 중 하나만 나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모임을 나가지 마라. 네. 근데 아예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니라 덜? 예, 나가라. 우선순위를 매기셔서 가끔 보시면 이제 남자 시청자님들이 자주 그러시는데요. 모임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하면서도 즐기면서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술 마셔야 돼 이러면서 나가시죠. 그러면서 아주 밝게 네. 나가시는데요. 어차피 돈은 나가시면 어쩔 수 없이 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나갔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쓰고 오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는 꼭 나도 부자를 보시면서 쓴 만큼 내년엔 꼭 모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왕 나가는 거 좀 즐겁게 네네. 연말에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도 부자 프로젝트 저희가 사연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 사연 중에서 저희가 오늘 한 분의 사연을 좀 선정을 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자, 남편과 맞벌이를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 제가 방송을 보다가 재테크가 아니고 이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좀 와닿아서 제 상황을 제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전혀 목적이 없이 돈을 쓰고 있던 사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노후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자녀 교육비도 계속해서 나갈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돈을 모으고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 맞는 재무 플랜 안내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40대 맞벌이 가정이신데 이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진단을 하기 전에 현재 현금 흐름표부터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44세 회사원이시고요. 예, 배우자 46세 회사원이시니까 사실 맞벌이 하실 때 가장 황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황금기. 연봉은 연봉대로 많이 올라가셨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일을 하셨으니 쓰임새도 많이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체계적인 재무 관리 어떻게 해드리는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네. 예, 월급여 460, 상여금 양쪽 다 포함해서 530만 원이시고요. 자, 지출합계 406만 원. 자, 이 정도 되면 70% 넘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쓰임새는 많이 올라와 있다. 네, 이렇게 다시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보험료 85만 원에 대출 상환 45만 원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저축 투자는 적금 30만 원, 그리고 연금 저축 34만 원, 펀드 30. 그리고 저축보험 30으로 아주 균형 잡히게 밸런스 있는 저축 투자 방식을 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총 월 124만 원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맞벌이의 황금기에 와 계신 부부의 어떤 현금 흐름표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저희 금융자산도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아파트 자가하신 것 같고요. 3억 2천만 원, 그다음에 CMA에 200. 2천인 줄 알았는데 200이어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네. 예, 맞벌이의 황금기지만 역시 소비에도 황금기를 달리고 계시구나. 맞벌이와 소비의 황금기. 예, 지금 동시에 교차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제가 좀 변경해 드릴 거고요. 네. 대출 8,200만 원에 예금 2,400만 원. 그래서 자산 합계 3억 1,060만 원이신데 네. 자, 이렇게 아파트 하나 있고 이게 더 올라간다고 해도 자산은 늘겠죠. 근데 그렇죠. 결국 대출이 있으면 그것만큼 마이너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께 조금 이따
공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도 네. 예, 상처받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현금, 흐름표, 금융자산까지 쭉 살펴봤는데 저희가 보험을 보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점수를 좀 매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몇 점 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제가 5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5점? 네. 정확히 좀 나오지 않는 점수인데 저희 그러면 왜 5점인지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저희 보험 현황도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2009년 가입하셨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16만 8천 원. 그다음에 KB손보 닥터플러스 이거 배우자분 거죠. 네. 2011년에 22만 3천 원. 자, 5점밖에 제가 못 드린 이유가 자, 보험에서 마이너스 2점은 받으셨어요. 오. 왜냐면 이런 정도면 네. 보장은 충실하실 수 있는데 거의 올인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보장성 보험을 좀 너무 과도하게 넣으셔서 자, 손해보험은 보장이 좋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네. 반면에 나중에 환급금이 없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동시에 공존하니 보장을 넓히시려면 필요한 보장에 집중하시고 네. 그리고 일부분은 환급형이나 자산이 될 수 있는 연금 자원으로 좀 돌리셔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너무 이렇게 보장에 올인하신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계속 받는 안보험은 자, 남편분 건강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신 것 같은데 아직 46살이시면 그렇게 암을 걱정하실 나이는 아니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술이나 담배 이런 걸 끊으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보장성 보험이 너무 많습니다. 14만 2천 원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보험도 현대해상 구den곳 어린이 CI 그리고 흥국화재 더 플러스 건강보험을 남편 걸 또 드셨어요. 네. 그래서 5만 5천 원. 그래서 이거는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보험을 드시는 것보단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죠. 현대해상 운전자 보험 남편분 거 같은 경우는 자 5만 원 들어 계신데 최근에는 이 5만 원 말고 15,000원 정도면 운전자 보험이 다 되시니까 특별히 차이 없습니다. 네. 더 훨씬 저렴하게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저축보험도 지금 가지고 계신 데다가 주택화재 보험 10만 원을 또 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최근에는 화재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같이 해서 한 2만 원, 3만 원대로도 충분히 구성이 되십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 15만 원 들던 거 2만 원으로 하면 13만 원 내려가겠죠. 그렇죠. 예, 어차피 이 두 개의 상품이 적립형은 있지만 100% 환급이 안 돼요. 네. 예, 50%, 60% 환급률이기 때문에 40%는 날라가신다고 보셔야 되니까 그걸 살리려면 13만 원 죽어가는 보험료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 85만 1,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데 요거는 좀 많이 내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보험에서 점수가 좀 많이 깎였다. 월 85만 원은 조금 많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좀 보험까지 쭉 상황 분석을 하면서 우선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세부 사항보다는 저희가 우선 전문가 플랜으로 모험 답안을 드리고 나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플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소득 530만 원이시고요. 지출 406만 원 현재 하고 계시고 저축 투자 124만 원입니다. 요거를 보장성 보험 재설계를 통해서 45만 원 줄여드릴 거고요. 네. 생활비 30만 원 정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 그리고 대출은 많이 못 갚아드려요. 아. 안타깝게 현금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해서 80만 원 전체를 줄이신다면 지출 326에 그리고 저축 투자는 204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우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좀 반값으로 확 줄여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축 투자에 좀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재설계를 해드릴 텐데 자, 그럼 저축 투자 어떻게 디테일하게 바뀔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금 30만 원 가고 계시고요. 연금 네. 저축 34, 그리고 펀드 30, 저축보험 30. 아까 제가 균형 잡혔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굉장히 균형 잡혀서 예상 수익률은 제가 볼 때 3.5% 정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네. 자, 이거를 5%나 6%로 올릴 수 있다면 훨씬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솔루션을 예비자금 CMA로 저 30만 원 들어갈 건데 적금은 20만 원, 그다음에 네. 연금저축 펀드 34만 원, 그리고 변액 펀드. 자, 나도 부자 변액 펀드를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어떤 게 왜 이게 좋습니까?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네. 오래 걸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래 걸려서 확실히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치가 많이 올라갔고 이만큼 가격이 오른 이유는 자, 작년에 산 부동산이 오래 오른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정도를 두셨어야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서 3배, 4배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듯이 결국은 10년 이상
유지하실 수 있는 금융상품은 우리나라에선 변액 펀드밖에 없습니다. 변액 보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펀드는 10년 정도 되면요. 운영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요. 매년 떼거든요. 그리고 적금은 10년짜리는 없죠. 판매하는 금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노후에 좀 은퇴 여유롭게 하시려면 장기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꼭 맞춰진 상품이 변액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5만 원 기본 납에 추가 납 45까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월적립 ETF 30만 원까지 하면 204만 원인데 자 똑같은 형태다 아닙니다. 수익률을 2% 이상 올리실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위치 이동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새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조절해서 지금처럼 하던 거를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균형적인 저축을 하고 계시긴 하셨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2% 이상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융자산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전문가 플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예금 2,400만 원 들어 계시고요. 자, 이런 예금들이 자 수익은 딱 고정돼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시율로 계속 매년 굴러가도 평균 수익률밖에 못 내잖아요. 그렇죠. 평균 이자율. 이런 것들을 채권형 펀드나 아니면 달러 일시납 연금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향후에 더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끔 투자를 하신다면 거기서 같은 투자 방식을 취하시더라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예금은 정리해서 우선 대출을 좀 갚는 데에 넣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CMA 1,200만 원. 자, 예금 1,200을 대출로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변경 후 보시면 8,200의 대출이 7,000으로 내려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5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이제 매달 납부하실 걸 줄여드린 거니까 이걸로 저축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CMA 200 있던 것들을 오히려 여유 자금은 늘어났죠. 200에서 1,200만 원. 자,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 리밸런싱 통해서 자, 내 통장에 항상 돈이 좀 들어있어야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항상 쓰실 수 있는 것은 딴 데 넣지 마시고요. 묶어두지 마시고 CMA 두세요. 그럼 매일 데일리로 이자가 붙게끔 되어 있고요. 달러 일시납 연금 3천만 원으로 해서 자 구성은 달라졌고 양은 똑같지만 기대하실 수 있는 수익률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똑같지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포트폴리오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쭉 금융자산 전문가 플랜까지 살펴봤는데 자, 전문가님, 이 전체적인 이 재무 상황 저희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버시는 거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 핵심적인 것은 소비 통제를 하셔야만 이게 결론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과소비 지수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월평균 수입에서요. 월평균 저축을 빼시고 그걸 다시 월평균 수입으로 나누면 저희가 과소비 지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재정 파탄 상태. 쉽게 말해서 우리 독이 깨져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콸콸콸콸 흘러나가는 상태죠. 야, 0.7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금은 가서 물을 넣으면 어느 순간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겠죠. 자, 0.6 이하면 이제야 독에다 물을 부으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시청자님은 자, 몇 프로죠? 0.76. 그러면 과소비 상태를 살짝 넘어가 계신 거죠. 자, 이것을 조금만 내리실 수 있으면 오늘 저희 플랜 80만 원 정도 저축을 확 넣으시면요. 한 0.62로 해서 상당히 좋은 상태로 되세요.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하고 나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소비 통제를 어쨌든 좀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 생각보다 돈을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효율적으로 저축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모두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한 2년 동안 이런 말 많이 했었죠. 어느 그 코미디언께서 자, 돈은 안 쓰는 것이다. 돈은 안 쓰는 것이다. 리포터셨죠. 근데 저는 여기에 격하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안 쓸 거면 왜 법니까? 힘들게 매일같이 그렇게 일하면서 내가 쓰지도 않을 돈 그렇게 많이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돈을 쟁여만 놔서는 좋은 거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딱 목적하는 자금이 얼마인지의 이 구체적인 계획. 이것이 있어야만 더 돈도 빨리 모으고 네. 훨씬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가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안정적인 저축 습관 가질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좀 돈을 현명하게 쓸 수 있는 현명한 소비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생활에서 보시면 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도 지나치지 않는. 자, 화면 보시면 네. 자, 소비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심리를 잘 이기셔야 되는데요. 자, 좌측 보시면 1+1과 특가에 속지 말아야죠. 가장 속기 쉽죠. 네, 마트 가시면 1+1. 최근에는 이제 편의점은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먹겠어요? 2+1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에 굉장한 상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1+1은 몇 프로 디십니까? 50% 할인이죠. 네. 자, 2+1은 33% 할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파는 입장에서도 1+1보다는 덜 깎아주겠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2+1이나 1+1을 보면 자, 우유를 하나만 사면 돼요. 왜?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어차피 며칠 있으면 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1+1을 보는 순간 이게 안 사고는 못 빼깁니다. 왠지 우유를 더 먹으면 몸에 좋아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자, 유통기한 짧아요. 예, 괜히 상한 우유 먹다가 탈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탄산 같은 거 2+1 커피 많이 사시죠? 그렇죠. 저 MC께서도 그런 거 많이 사십니까? 저는 사실 탄산을 안 먹긴 하지만 그런 네. 게 있으면 좀 사게 되긴 해요. 사게 되긴 하죠. 근데 탄산 3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우, 그럼요. 맞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개만 골라 올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다면 한 개만 골라올 수 있는 그렇죠. 용기. 2+1을 거절하고 나는 네. 하나만 먹겠어. 라고 하는 용기가 있으시다면 소비 절제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우측 보시면 자,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 멘탈 쇼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멘탈 인베스터 그리고 멘탈 세이버. 우리가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멘탈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우측 보시면 나를 위한 소비는 어떤 거냐면요. 자,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는 사람마다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자, 이제 옷을 하나 살게요. MC께서 좋아요. 좋은 옷을 원하는 옷을 사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비쌉니다. 안타깝다. 안타깝죠. 그러면 매달 한 개씩 사시겠습니까? 매달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분기에 하나 사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옷을 내가 분기에 하나 사면은 조금 감정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셔츠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들은 싸고 감각적인 것들은 좀 자주 사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네.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꼭 챙기셔야 되는 건 꼭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죠? 왜냐하면 네. 자, 온라인 홈쇼핑이나 뭐 이렇게 모바일로 하시다 보면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사고 싶어서 담아놨어요. 근데 다음 날 결제하려고 보면 네.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라고 이제 현실적인 감각이 나타나셔서 결제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제 담아놨던 거 오늘 결제할 확률은 거의 40%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쇼핑은 맘대로 하세요. 엄청나게 담아 놓으시되 다음 날 결제만 안 하시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해요. 예, 이렇게 해서 네. 심리적인 만족감은 높이시고 실제적인 나가는 돈을 줄이실 수 있으면 네. 시청자님들도 이제 돈을 줄여내실 수 있고요. 소비를 기분만 내시고 네. 현실적인 내가 필요한 금액만 지출하시는 현명한 쇼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만족감은 높이지만 실제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지출을 좀 통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오늘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자, 당연히 이제 소비 영역을 좀 조절하셔야 돼요. 그런데 네. 자, 보험 리모델링 우선 말씀드리면요. 자, 보험을 지금 한 달에 85만 원씩 넣고 계신데 자, 5년 전, 10년 전에 이런 보험을 넣으실 때는 지금과 상태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뭐냐? 자,
5년 전, 10년 전에 보험을 넣으실 때는 앞으로 자녀도 키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도 오늘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그거를 부분 상환하시려면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또는 네. 보장 금액이 왜 나는 준비한 게 없고 아프면 큰일이고 다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보험 위주로 이렇게 많이 준비들 하시는데 자,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만 해도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10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보장성 보험 암을 3천을 넣으셨어도 10년 지나면 이 돈의 가치는 2천만 원대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3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네. 향후에 10년 지나서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험료는 올랐나요? 내렸나요? 그대로인가요? 그대로 내고 계시죠? 네. 내가 가치가 떨어진 것을 정가대로 사고 계시는 상황이 오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험은 차근 높여가셔야지 이렇게 비싸게 왕창 넣어놓으시면 안 된다. 네. 이 말씀 다시 하나 드리고요. 네. 그래서 10년 전보다는 지금 자산도 있으시고 그렇죠. 모아놓으신 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암진단금 3천, 5천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천만 있으시고 나머지 2천은 내가 현금을 갖고 계신 게 훨씬 좋지 않으실까. 그래서 배우자분하고 시청자님이 여기 보장성 보험에서요 20만 원만 줄이셨어도 10년이면 2,400에 내 현금이 있습니다. 그게 더 나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0평대 아파트, 지금은 보험을 이제 리모델링 시기가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거의 재건축을. 네, 많이 이제 부수고 새로 해야 되는. 네. 그런데 10평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몇 평대가 되는 거죠? 10평대 아파트를 네. 리모델링을 해도 결국 10평이죠. 10평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더 좋은 상태를 만들려면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되셨으니까 네. 자, 오늘 시청자님들은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섣불리 가입하시면 나중에 손대기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 드실 때 명확하게 신중하고 내 재정 계획에 맞춰서 금액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살펴보면 확실히 내 재무 상황, 내 재무 계획이 변하는 거에도 빨리빨리 좀 대처를 잘 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던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이 필요한 보험 부분, 저희가 어떻게 재건축을 좀 해드리면 될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의 보험 중에 가장 단점은 사실은 뭐 해약 환급금이 꼭 많을 필요는 없는데 네. 같은 금액을 내신다면 해약 환급금이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뭐 그렇긴 하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 85만 원씩이요. 자, 20년 납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금이 2억 4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내가 20년 동안 안 아플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내가 암이 걸리고 반드시 뇌졸중이 걸리고 이런 경우는 가정하기도 싫고요. 그럼요. 보험은 if 혹시 해서 가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2억 400이라는 돈을 넣었는데 내가 한 푼도 못 갖고 나온다. 그거만큼 내 저축과 자산을 갉아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보장이라면 환급형을 섞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네. 최근에 저해지 건강 종신보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환급이 또 다 돼요. 그래서 지금 저기 화면을 보실게요. 좌측에 보시면 상단 좌측에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돼 있고요. 네. 표준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하단을 바로 보시면 표준형의 30% 이게 무슨 얘기냐? 보험료가 싸단 얘기예요. 그래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가입 기준 예시 보험료를 보실게요. 14만 7천 원에 17만 2천 원. 자, 조금 싸죠? 조금 싸요. 그런데 보장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럼 어떤 거 사야 됩니까? 당연히 싼 거. 싼 거 사야 되죠. 네. 그럼 싼 게 비지떡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하단에 해약 환급료를 보면요. 자, 이 상품 자체는 사망보험금이 들어있고 거기에 14대 내지 17대에 해당하는 진단금이 다 들어있어요. 암도 드리고 뇌출혈, 심근경색, 말기 간질환, 폐질환, 심장질환을 자, 주계약 가입하신 거에 80%를 선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는 진단금도 다 있고 사망보험금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환급금도 있어요. 그래서 하단을 보시면 5년, 10년, 20년 동안 납부하실 동안에는 환급률이 30% 이내로 책정돼 있지만 20년이 딱 끝나시는 순간 82%가 됐죠. 그렇죠. 네, 30년이면 93%, 50년이면 106%가 됐는데 자, 표준형 보겠습니다. 표준형 우측을 딱 보시면 자, 50년 같이 갔을 때 91.2% 오히려 더 적어요. 적네요. 자, 해지 환급률은 좌측이나 저해지나 표준형이나 3,700이 똑같은데 낸 거 보면
저해지가 덜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보장 똑같고 보험료 적게 냈고 해지환급률 똑같다면 어떤 걸 가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싼 거.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시청자님이 이런 저해지 상품들을 미리 선별하셔서 가입하셨다면 50년 지나서도 문제 없으시겠죠. 그렇죠. 남편분, 배우자분 이렇게 드셨으면 7천만 원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셔도 보장 다 받으실 거니까 네. 이런 것들로 통해서 보험을 재건축하시면 훨씬 현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아는 만큼 많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전문가님이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물론 매달 뭐 10만 원, 20만 원씩 더 나가든지 더 적게 나가든지 사실 적은 금액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결국에는 작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저축을 해야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우리가 큰 돈만 갖고 부자가 될 거였으면 저축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예, 크게 사업하셔서 소득 얻으시거나 뭐 한 번에 내 통장에 2천만 원씩 계속 들어온다면 뭐가 고민이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은 작은 것을 충실히 하셔야 되는데요. 네. 자, 저축 투자 금액 중에 의외로 작은 거를 소홀히 하셔서 피해 보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 이유는요. 네. NH투자증권 한국 직장인들 보고서를 보면요. 네. 직장인 1,152명께 여쭤봤어요. 평균 얼마를 모으세요? 그랬더니 67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67만 원을 15년 동안 모아 볼게요. 그럼 원래 얼마가 돼야 되냐? 1억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상담을 다 해보면 1억 2천만 원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잘 없죠. 네, 답변 주신 거는 1억 2천이 있어야 맞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평균치를 해봤더니 5,800만 원으로요. 50%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럼 이 나머지 50%는 어디가 있느냐? 바로 소비를 하셨겠죠. 쓰셨겠죠. 네,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썼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분은 쓰셨을 거고 어떤 분은 안 쓰고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느 분이 은퇴에 굉장히 강하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시냐면요. 결국은 가지고 계신 분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은퇴를 하면 문제가 이제는 내가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미리 모아둔 게 당연히 은퇴 후에도 강점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쭉 이제 적은 금액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매달 80만 원씩 나가는 보험료를 이제 저희가 좀 줄여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줄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요거 줄여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왜 돈이 잘 안 모일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왜 돈이 잘 안 모일까요? 자, 화면 보시면요. 네. 요게 바로 절박함의 부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젠가는 이라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네. 삶이 스스로 알아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지금 당장의 삶을 개선해야지 되는 절박함을 없애버려요. 흔히 말해서 연금 준비하셨어요? 저축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이런 말씀 너무나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해결되겠죠. 예, 바로 이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이 이걸 미루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시험을 앞에 두고 벼락치기.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참 벼락치기, 은퇴 설계를 많이 하시고요. 은퇴 준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셔야 자 65세에 10억을 내가 모을 거야라고 딱 생각을 하시고 목표를 정하셔야 그때 그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나 10억은 모을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언제라고 안 해놓잖아요. 네. 그럼 평생 안 모여요. 그래서 오늘 10억을 꼭 강조드리는 거 아닙니다. 5억이든 3억이든 내 인생을 위해서 원하는 목표 네. 오늘 한번 다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퇴 벼락치기 안 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좀 모으는 습관 들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그럼 이 월 80만 원씩 나가는 이 보험 재건축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 그 보험 상태는요. 자, 화면 보시면요. 네.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는 기본적으로 좋은 건 유지하셔야죠. 그렇죠. 예, 물론 재건축은 다 이렇게 없애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좋은 건 살려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진단금 그리고 3대 진단금은 잘 들어 계시고요. 100세까지. 그다음에 실손보험 들어가 계시니까 네. 상해 사망과 적립보험료 그리고 입원 일당 수술비 등을 좀 감액시켜서 89,500원으로 유지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KB손보 닥터플러스의 배우자분 것도 동일한 형태로 13만 2천원으로 감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해상 계속 받는 안보험은요. 나빠서라기보다는 자 우리가 돈을 받을 때요.
매달 조금씩 받는 거는 오래 받으면 좋아요. 네. 근데 암이 걸리시면 생존율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그 돈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한 번에 목돈 받으시는 게 나니까 매달 받는 계속 받는 암보험은 이게 암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발생할 때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확률은 정말 희박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암, 딱 처음에 걸리는 암일 때 고액을 받는 게 훨씬 현실적인 플랜입니다. 그래서 요건 정리해드리고요. 네. 현대해상 9대9 어린이 CI 보험은 요것도 100세까지 잘 돼 있으시니까 불필요 특약들만 정리하고 유지를 해드렸습니다. 흥국화재 더 플러스 건강보험도 동일한 보장이 지금 계속 겹치고 있어서 네. 정리해드렸고요. 네. 현대해상 운전자 보험과 아까 보셨듯이 주택화재를 한꺼번에 합쳐서 2만 원으로 해서 13만 원을 살려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해상 저축보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보험 중에서도 월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냈어요. 그래서 납기를 10년 다 채우고 만기가 15년이 됐는데 자 이거를 연금으로 쓰고 싶은데 연금으로 이제 전환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거면 집을 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 사는 게 낫죠. 네, 그럼 아예 연금으로 시작하시면 15년이 돼도요. 이사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머무르시면서 받아 쓰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저축보험은 웬만하면 저희가 추천 안 드리고요. 왜 그 안에 사업비가 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한 10년 돼야 이제 원금에서 한 5%에서 10% 더 받는 건데 변액연금 같은 경우 나도부자 변액펀드 운영하시면 그 정도면 30에서 40% 이상의 수익을 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저해지 건강종신으로 배우자분 거 요거 72,000원 보장 줄어든 부분만큼 채워드리고요. 네. 나도부자 변액연금 45만 원씩 추가 납입해서 진행해드리면 40만 5천 원 정도 감액을 해드렸고 네. 이렇게 해서 저축 투자를 늘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5만 원 정도 이 월 보험료에서 좀 절감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절감된 보험료 당연히 저축 투자에 써야 할 건데 저축 투자 또 그냥 시작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사실 오늘 이제 사연을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자녀 교육비라든지 은퇴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축 투자를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고요. 그렇죠. 내가 해줄 수 있는 혜택 전부 다 주고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내 노후 자금과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잘 못하시죠. 예, 동일하게 모았던 돈으로 교육비를 쓰시고 네. 결국은 노후 돼서 그 돈이 부족하니까 자녀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 그럼 서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화면을 보시면요. 네. 자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자 과거에 80년대부터 아버지가 돈을 모았다고 칠게요. 네. 그때는 금리 자체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예금 금리가 18%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9년 동안 1990년대까지 평균 금리가 6%가 넘습니다. 그래서 1억을 모을 때요. 9년이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태어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5년이 걸려도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요. 예, 평균 금리가 4%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보다 6년을 더 저축해야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여기 손자 그림은 없는데요. 만약 손자가 있으면요. 네. 예,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금리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금리를 조금 더 높고 수익률을 높은 포트폴리오를 가지셔야 훨씬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지에 도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저축과 투자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살펴보면 사실 전문가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이 나도부자 연금 플랜에서 바로 변액펀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정확히 이 변액펀드 어떤 점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수익률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면요. 네. 자, 목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거치식이 있고요. 그 돈을 갖고 매월 적금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거치식보다 적립식이 유리한 걸 케이스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1,700에서 2,000포인트를 간다고 칠 때 첫 네. 번째 우측 상단 첫 번째입니다. 거치식은 17.65% 수익이 났고요. 적립식은 14.37이에요. 거치식이 이겼죠. 이겼어요. 1승입니다. 네. 그런데 떨어졌다 올라갈게요. 시나리오 2를 보시면 거치식은 11.76인데 적립식은 15%죠. 적립식이 이겼네요. 이겼네요. 1패 당하고
아래 더 떨어졌다 올라가는 케이스에서는 또 적립식이 이깁니다. 네. 그리고 더 떨어졌다 올라가도 역시나 자 1700도 못 갔어요. 오. 하지만 손실률은 적립식이 훨씬 적죠. 네. 자 1승 3패입니다. 결국은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확실히 안전하시고요. 75% 이상의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MC님은 어떤 거 하시겠어요? 당연히 높은 거. 네. 무조건 높은 거. 높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지금같이 경기가 떨어질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변액펀드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면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나도부자 변액펀드가 2018년도 12월 10일 기준이죠. 네. 아직도 롱텀 밸류 주식형 이런 것들은 10년 지났는데 8.51% 나고 있어요. 8.5%. 지금 주식이 펀드가 10% 20%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서도 이 정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적립식 투자와 변액펀드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추천드리니까요. 꼭 하나씩 보유하시고 내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이 정도 수익률 낼 수 있는 변액펀드 꼭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시청자분의 나도부자 은퇴 플래닝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자, 보험료 줄여드렸죠. 45만 원 갖고 나도부자 변액연금 준비해 드리고요. 여기다 추가 납입을 해서 자, 65세부터 개시하겠습니다. 나도부자 변액연금 173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145만 원, 연금저축 48만 원, 그리고 나도부자 일시납 달러 연금 이거 32만 원에서 398만 원이시면 크게 고민 없이 네.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나도부자는 이 40대 맞벌이 부부의 황금기가 은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나도 황금기에 은퇴 플랜이 필요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0988번 열려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도부자 머니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투자에 대한 내 신념을 확실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화면 보시면요. 자,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내란 뜻을 사전적인 용어를 다시 한번 볼까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게 인내입니다. 그럼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거를 갖기 위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다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인내라는 상황이 오려면 어려움도 한번 겪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힘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다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자님들께서는 자,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채권 금리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차용 증서입니다. 이 채권을 주고 일정 기간 지나 3년 국채, 10년 회사채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그거 지나는 동안 이 금리를 줄 테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정부기관이나 회사들이 발행하는 증서예요. 그럼 결국은 자, 한국은행이 있고요. 금융시장인 일반 금융이나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한국은행에서 일반인들한테 팔면요. 돈은 어디로 흘러가죠? 예,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줄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채권 금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금리.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싼 금리를 내야겠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 상황은 또 거꾸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실 수 있냐? 자, 국제유가가 하락했는데 채권금리가 왜 떨어져요? 자, 국제유가는 경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국제유가 변동이 커지면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돼요. 원재료는 내려가서 좋긴 한데 가격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 매출이 잠깐은 좋은데 길게 봐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투자자분들은 어떤 거 하시냐? 주식을 잘 안 해요. 기업이 불안해지니까 안정적인 국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을 잔뜩 사게 되죠. 그러면 채권을 많이 사놨으니 이게 이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채권 보유자, 지금은 채권이 내려갔겠죠. 그런데 작년에 발행된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있는 분들보다 지금 사시는 분들은 더 낮은 가격에 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팔다 보면 계속적으로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채권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 금리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거꾸로 움직이는구나. 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구나. 이것만 명심하고 계시면 우선 그냥 외우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볼게요. 이제는 목돈 재테크의 시대가 왔어요. 저희가 과거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금에서 채권 투자로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요. 일반 금융권에 은행에 있는 예금은 안 돼요. 그래서 채권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다 더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금리가 바닥을 쳤습니다. 과거 한 10년 정도 전부터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럴 때 부동산을 파시고 주식을 투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을 시작하셔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자, 여기 빨간색 별 보이시죠?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고요.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을 쳤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됩니까? 금리형 상품과 채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이라는 유명한 모델이에요. 투자 논리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예금 풍차 돌리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적금 풍차 돌리기는 많이 말씀 들어봤죠. 근데 저는 적금 좋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 만들어서 예금 넣는 거 좋은데 그래갖고 언제 1억 모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CMA에다가 12번 넣으시고 1200 되시면 바로 예금으로 가시던가 일시납 투자를 하시면 훨씬 큰 돈이 됩니다.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냐면 채권은 여러분 월에 30만 원씩 사실 수가 없어요. 큰 돈이 들어가야지 되고요. 이게 목돈이 들어가야지 남보다 훨씬 유리한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VIP 분들이 뭐 5천만 원 넣어놓고 VIP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큰 목돈이 큰 수익률을 가져오고 우대금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자, 1년에 12번을 매월 하나씩 예금을 개설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러려면 1년에 12번 안 돼도 돼요. 1년에 한 번씩만 하셔도 되는데 제발 이걸 쓰시려고 하지 말고 좀 묻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의 예금이 있잖아요. 그럼 내년까지 CMA에 또 돈을 100만 원씩 쫙 넣어서 2개의 예금이 됐을 때 이걸 뭉쳐서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 하나의 예금으로 다시 가시라는 거예요. 또는 채권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덩치가 커지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예금 풍차 돌리기를 하시면 첫 번째, 그렇게 큰 돈들을 모으시다 보면 아무래도 절약을 하게 되시고요. 두 번째는 저축은 그냥 습관화가 돼 있어요. 이 100만 원을 나는 100만 원씩이나 저축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어차피 올해 연말에 예금으로 한꺼번에 들어갈 거니까 뭐 이거 정도는 준비해야지 이런 정도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시고요. 마지막에 이것들이 투자로 이루어졌을 때 자, 100만 원이 10% 받아봐야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이 1%를 받으면 100만 원이거든요. 결국은 가장 큰 단위들이 적은 금리를 받더라도 큰 돈이 된다. 요거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예금 풍차 돌리기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기일 때마다 결국은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원화는 약세였죠.
그럼 지금은 위기 시국이죠. 그러면 달러 쪽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결국 달러는 지금도 굉장히 안전한 자산임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결국은 2020년까지 금리를 강제적으로 내려놨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릴 거다. 그래서 3.25까지 올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 내후년은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저희는 주식은 좀 어렵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바로 채권이 지금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채권을 관심 가지셔라. 달러로 투자하시되 채권에 투자하시는 상품들을 잘 보시면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S&P 기술주를 분석을 해볼게요. 미국 10년 국채금리랑 보실 때, 자,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국이고요. 국채금리는 어떻게 되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금리입니다. 결국은 기술주하고 미국 국채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금융주 볼게요. 금융주는 어차피 금리랑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같이 기술주가 떨어졌을 때는 어느 주식을 좀 사시면 좋습니까? 예, 금융주를 사시면 좋고요. 채권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청자님들 투자하실 때 지금은 달러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글로벌적으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한국보다 미국이 지금 국고채 이자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높은 데다 투자하셔야 이득을 볼 거 아닙니까? 애국도 좋지만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없어요. 자, 달러로 평생 받는 변액연금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고요. 다양한 회사채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 우리나라보다 높은 기대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노후소득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내가 나중에 많이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받으실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소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거치할수록 증가하고 중도 인출까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관심 가지시면 이 어려운 시국에 주식 펀드 많이 투자하셔서 그 마음 졸이시지 말고요. 좀 안전적인 자산으로 옮겨 놓으셨다가 다시 시황이 좋아지시면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포트폴리오거든요. 근데 왜 한국 채권 말고 자꾸 미국 채권 말씀하시나요? 이유 말씀드릴게요. 한국 채권은 안정적이에요, 수익률이. 다만 낮아요. 왜? 살 회사채가 별로 없습니다. 국공채는 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다양한 회사채들이 여러 가지 수익률을 놓고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훨씬 수익 내기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회사채의 물량이 적어요. 워낙 자료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은 굉장히 회사채 거래도 활발하고 물량도 좋기 때문에 잘 되는 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투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요. 수익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자, 연금으로 투자하셨을 때 이렇게 볼게요. 노후소득 인상률을 투자하시는 기간 동안은 계속 붙여드려요. 그래서 지금 가입해서 당장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65세까지 보유하시는 동안 계속 수익률을 높여드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오래 살수록 연금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줍니까? 죽을 때까지 줍니다. 그러면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들이 갖고 가야 하는 리스크는 이거예요. 계약자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자, 종신연금이란 건 결국 뭐죠? 죽을 때까지 줘야 되니까 만약에 제가 130세까지 산다면 보험회사는 저한테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할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돌아가시지도 않냐고. 하지만 계약 조건이 그때까지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평생 소득 수령이 가능하시고요. 달러하고 원화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달러 쪽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거치할수록 더 소득이 커지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채권에 투자해야 더 높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인출 가능하고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수익률은 확정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오늘도 목돈을 이용해서 부자 되시는 시청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재무전문가 윤창원입니다.
머니토크쇼 나도 보자 아시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